안녕하세요. VR 공간 연구의 황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0학년도 1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1년 만에 2학년 때 수업하고 지금 3학년 때 1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게 됐네요. 상황이.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되게 재미있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황성재고요. 연구실은 제3공학관 310호 031-350-2370은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은 z80j@hotmail, 그 다음에 황sj.ssc.ac.kr 학교메일, 카카오 아이디는 z80jae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총 3차 시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R 공간 연구 1주차 OT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과정, VR 동향, 정보 전달, VR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VR의 공공성에 관해서, 그 다음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 VR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VR의 철학적 의미, VR에 사용되는 용어, 건축적 유형, 제작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총 3개로 구성이 될 거고요. 25분짜리 하나, 25분짜리 하나, 25분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3가지 동영상을 나눠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과제가 주어질 건데요. 과제는 이따가 3교시 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을 해 볼까요? 1교시부터. 자, 1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 첫 교시 1교시 수업인데요. 교육과정, VR, 정보전달, VR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온 것들을 일단은 축하부터 드리고요. 1, 2, 3학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설계라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설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략은 분위기를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계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트렌드를 읽고, 그 다음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그 다음에 VR 공간 연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설계 수업이 있고 관련된 스터디,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어떤 수업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든 공간들에서 우리는 지금 VR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해서 1학기가 구성이 되고요. 2학기에 가면 설계, 키친앤베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 기초에서 응용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이 응용 수업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가 아니군요. 그죠? 전공 심화과정 1학년 2학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4학년이죠. 그죠?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되겠죠.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저한테 VR 공간 연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 실습과 시공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전공 심화 과정이 1년간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VR에 관련돼 갖고 영상을 하나 짧게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렌즈라는 건데요. 나온 지는 꽤나 됐어요. 됐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크게 이렇게 상용화가 돼서 막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미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그죠? 안경 타입의 스크린을 쓴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스크린을 쓰고 현실 상황과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스크린이 합쳐져서 증강현실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증강현실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물건들을 그죠? 조금씩 고쳐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들을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그죠?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얼굴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이 그냥 가상 공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 그죠? 두 명이 동시에 어떤 공간에 접속을 해갖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죠? 한 명은 실제로 화성 표면에 가 있고 한 명은 지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작업실이 없는데 그죠? 뭐 테이블 위 혹은 부엌에서 그걸 작업실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3D 프린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에 스크린이 작은 것밖에 없는데 눈에다가 쓰면 그죠? 거의 무한대 사이즈의 스크린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벽에다가 스크린을 만들고 그냥 영화를 보는 거죠. 뭐 강연을 하는 부분들이 길게 있는데요.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시연자가 그죠? 어떤 화면들을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홀로렌즈를 쓰고 같은 가상 공간을 그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3D Max 같은 거 혹은 스케치업을 두 명이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재밌겠네요.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VR이 재밌다, 영화가 재밌다, 웹툰이 재밌다, 책이 재밌다.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통상적으로는 그죠? 책보다는 만화책이 더 재밌고요. 그 다음 만화책보다는 영화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보다 실제로 그걸 즐기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와 비슷한 VR 공간에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요걸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왼쪽에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요 표는 제가 작성한 건데 정보량이 증가합니다. 보세요. 먼저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자가 그래픽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상현실로 변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비트, 코드 정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2차원 화상, 예를 들면 사진, 그 다음에 3차원 화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의 양이. 그러면 이 비트 코드보다는 2D가 당연히 데이터량이 많고요. 2D에서 3D로 갈수록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죠? 대부분의 정보들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문자로 뭔가 공부를 하자면 되게 지겹고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걸 사진으로 하나 보여주면 되게 빨리 정보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VR이 되면 조금 더 정보를 빨리 혹은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실제 현실이죠, 현실. 그렇지만 그 현실은 그죠? 마음대로 전송할 수 없고 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하게 문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문자, 그 다음에 데이터로 남아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공간, VR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VR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기를 보면은 디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돼 있거나 해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그걸 문자로 만들어 놓으면 암호화돼 있고 부호화돼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디코딩, 엔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했죠. PC 통신, 뭐 캐텔, 하이텔 이런 것들 있죠. 나우누리 이런 식으로 문자의 어떤 문자 기반의 통신들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 돼서 벌써 통신들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동호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포털, 검색 엔진 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미지화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상 공간들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어, 아바타가 돌아다닌다거나 거기에서 뭔가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가상 세계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현실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에 기반한 뭔가들이고요. 그렇지만 이 물질 공간에서도 극장이나 광장을 통해서 그죠? 가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매체,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실제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필름, CD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여기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정보예요. 정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전부 다 CD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USB 메모리 안에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요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상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 상자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상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은 이 상자를 라는 글자를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걸 누군가가 어, 이렇게 이미지화된 거, 이런 박스 2D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상자일 수 있겠네, 혹은 평면도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투시도처럼 만들어서 결국 2D로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어떤 육면체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들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 따라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게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육면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등등의 조금 더 구체적인 상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방식이 왜 변화되었느냐? 예전에는 책이 최고의 어떤 그죠? 이 문자 정보, 책이라는 것들이 가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면 사진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영화와 영상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VR의 시대가 온다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영상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R의 영역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보 전달 방식의 변화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상 공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간단한 표현에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이 이제 70년대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PC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휴대폰도 없었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던 컴퓨터가 애플2 PC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이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Z80J라는 아이디도 사실은 Z80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컴퓨터의 CPU 이름이에요. 그게 현실 공간에서 PC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서 뭔가를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봅시다. 가상 공간이 발생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 뭐가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극장에서, 그죠? 뭔가를 보여주거나 혹은 뭔가를 만질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성우가 말하는 그 말의 파동을 들으면서 뭔가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답다, 좋다, 혹은 뭐 싫다, 무섭다 등등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화를 보면서 추억의 공간을 떠올리거나 혹은 자신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어, 극장에서 어떤 연사가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만의 상상의 공간들을 막 이렇게 펴나가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PC통신이 전국적으로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PC통신, 그 다음에 그 PC통신들은 대부분 문자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문자들의 약간의 왜곡들 같은 거 있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류의 표현들이 전부 다 요 시대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 반가, 뭐 이런 류의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역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서 집단이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실제로는 그 공간이라는 곳, 이제 가상현실 공간 혹은 문자로 만나는 채팅방이라는 게 실제로 방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문자와 정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기반의 지역 통신망에서 동호회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그 동호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결국은 심리적인 공간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방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다음에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포털 검색 엔진, 그러니까 네이버가 요 시기 때 뜨기 시작했는데요. 윈도우 3.1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윈도우가 나오면서 아이콘을 누르면 뭔가 실행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사진 같은 것들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뭔가 했던 사진들을, 내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올리거나 그래서 2D 기반의 어떤 이미지 기반으로 정말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가상 공간에 뭐랄까 시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3차원 가상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친구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총싸움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정도의 느낌이 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뛰어다니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공간은 컴퓨터상에서 만들어진 가짜 3차원 공간을 2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 떠 있는 건데 그 화면에 보는 모습들이 결국은 2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3차원 같은 투시도일 뿐 2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을 쓰고 VR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3차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3차원이냐, 2차원이냐 등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VR 글래스를 쓰더라도 한쪽 눈과 한쪽 눈에 들어오는 평면 영상을 두 개를 받아들여 갖고 3차원으로 느끼는 거지 실제로 3차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상 공간의 역사까지 살펴봤는데 그 뒤에는 실제로 VR 글래스들을 동시에 쓰고 접속하는 공간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나 그 다음에 구글 등이 대부분 다 2차원 화면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연결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스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브 뭐 마켓, 그러니까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어떤 시장, 그런 시장들에 들어가면 3차원 기반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3차원 기반 속에서도 상점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 상점 안에서 물건을 팔고 소프트웨어를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배틀그라운드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스타크래프트 방식의 뭐 2차원 비슷한 그런 류의 형태의 게임 속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3차원에 갔다가 2차원으로 다시 갔다가 또 2차원으로 갔다가 3차원으로 갔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극장처럼 화면이 있는데 그 극장 화면 안에서 또다시 2차원 그 네이버 화면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3차원이고 무엇이 2차원인지,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라는 것 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되게 조금 표현하기가 애매해져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가서 극장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것들은 사실은 극장에 가야 더 큰 화면을 볼 수 있고 더 좋은 영상과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정보가 어떤 빵빵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정보가 내 귀로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보다 더 좋은 게 더 작고, 그 다음에 내가 이어폰처럼 낄 수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내 눈에 가득 찬 화면들을 보통 행복해 한다면, 그 초고해상도의 스크린을 눈에다가 붙여버리면, 그죠? 그러면 굳이 극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극장에 가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재미있는 영화. 여러분들이 그 기생충 같은 영화들을 본다면 그렇잖아요. 기생충 안에 있는 그 컨텐츠, 그러니까 감독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정보, 그죠? 배우들이 막 뭔가를 만들어 놓은 그 정보를 보고 즐기자고 가는 거지. 극장 자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극장에 가면은 막 여러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요즘 같은 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시기에서는 가서 누군가한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상황들을 전부 다 벗어나고 알짜배기 정보만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극장에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 뭐 간단한 예로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도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결국은 보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보를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뭔가 더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류의 대부분의 그 대화와 정보 전달이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뭔가 그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저를 만나고 그다음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정보를 이제 화상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것과 그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나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 것과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고민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거예요. 대학교를 왜 가야 될까? 오히려 방송통신대학에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런 류의 고민을 한 것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정보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3차원 가상 공간도 필요 없고 2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다음 단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어,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PC통신에 굉장히 익숙하고 문자에 익숙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문자가 더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웹툰이라든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그런 컴퓨터 위주의 컴퓨터 너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타쿠들은, 그런 덕후들은 그 다음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 만날 필요 없고요. 너한테 영상 찍어서 줘. 네 사진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공간보다는 실제로 만나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났을 때 더 많은 데이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교류, 그 다음에 더 많은 관계가 생성된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R이라는 것들은 VR로 또 존재하는 거고요.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거는 또 다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보면서 느낌을 갖는 건데 사실 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스러운, 그러니까 정보통신스러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 사실은 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띄워놓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휴대폰을 들어서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화면상으로 지금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혹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재밌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겨워하고 있는 건지 혹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느낌들이 와요. 제가 20년 가까이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 수업의 속도를 조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수업의 방향이 수업 중에 조금씩 바뀐다거나 그런 류의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수업을 할 때는 그 수업들이 그렇게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는 역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죠? 종족을 유지를 하려면 사랑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사랑을 하려면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상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사람이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이 세대가 그죠? 이 시대가 그 다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뭐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영상으로만 만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작금의 사태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어, 내 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서로게이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의 대리 그죠? 로봇을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죠? 자기보다 조금 더 이쁘게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내보내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오는 그런 류의 설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 또 새로운 모습들, 그다음에 결국은 사람이 또 다시 이 뒤에 나오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은 아직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바이브가 한 서너 대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바이브를 써서 3차원 가상 공간을 돌아다녀 보면 아무리 많이 발전했고 아무리 속도가 좋아졌고 하더라도 여전히 약간의 답답함과 여전히 그 약간의 그 어지러움과 그 다음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실내 디자인을 하더라도 가상 공간을 디자인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나가는 뭔가를 하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하고 다시 파고들어서 거기에 뭔가 삶의 방법들을 또 구축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저는 여기에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넷이 처음으로 생겼던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기존 세대들이 더 신세대들을 그러니까 아래 세대들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인터넷에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야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에 이제 그 홀로렌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가상 공간 정보 전달 방식들이 워낙에 문자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3차원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이 디코딩 돼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해상도, 그 다음에 고용량이 가는 거고요. 이걸 다시 압축을 해서 컴퓨터가 전달하기 쉬운 이런 그죠? 16진수로 만든다거나 문자로 뭔가를 만들어서 결국 데이터를 0101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전달을 하고 그걸 누군가가 또다시 해석을 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현실 공간이고 여기는 다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이고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그래서 연속해서 2주차로 넘어갈 건데요. 2교시로 넘어갈 건데요. 2교시에는 VR의 공공성, 그 다음에 메타버스, VR의 종류, VR의 철학적 의미, VR 용어, 그 다음에 VR의 건축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2교시도 또 같이 재밌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Tomorrow feels a year away, like the seconds, the beginning and the end. But if in time it's yesterday, your picture's gonna bring it home to me again.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Oh,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